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청송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23도나 차이가 나겠는데요. 대구 경북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대구는 30도, 안동과 포항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으므로 외출하시는 분들은 차단제나 모자를 이용을 하시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와 바다 안개를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금요일은 구름 조금 많은 날씨가 되겠지만 당분간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은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드물게 인구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추세가 올 들어서도 계속 유지되면서 대도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다른 도시와 달리 포항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용 인구정책 추진 보고회. 각 부서별로 인구 관련 핵심 사업을 보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부서장들은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유입에 관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공인주차장 주차 요금을 최초 2시간 면제해주고 초과되는 그 주차 요금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활기를 띠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항 인구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지난 4월 포항의 인구수는 50만 626명으로 3월보다 271명 늘었습니다. 인구 증감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같은 기간 18에서 26세 인구 193명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빠져나갔지만 27세에서 35세까지 사회 진출 청년 인구는 233명 증가했습니다. 즉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서 포항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항의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울산의 인구는 2,300명, 창원은 3,500명 줄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지역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저출산 정책을 만듦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포항. 포항형 인구 정책을 잘 가다듬어 인구 정책이 성공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포항이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23일부터 9일간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은 어제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를 찾아 재능봉사 단원들과 함께 목공과 도색, 전기 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수는 모두 2만여 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나만 옳다는 식의 일방행정에 대한 경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 주체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일방행정으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문화축제 때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맞서는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막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만 하면 도로 점령하는 걸 허용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습니다. 신고가 되면 마음대로 저가 어느 장소에라도 교통 차단하고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왜 못하나? 경찰과 서로 다른 법 해석에 대구시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했고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주장과 배치되는 설명이었지만 홍 시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 지적에도 자신이 법을 더 잘 안다며
법제처 해석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버한 거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결국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지난 24일 대구 퀴어 축제와 관련해 행정 대집행 이유가 없는데도 집회 개최를 저지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홍 시장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주체인 대구시와 대구시장이 지난 1년 가까이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주최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대구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 시장의 대시민 소통 창구인 언론을 대하는 자세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편한 기자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면박을 주는 건 물론 법적 중재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취재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계속되던 대구 MBC 출입과 취재 거부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홍 시장은 자신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 결정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시 공무원의 취재기자 폭행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불통과 고난을 넘어선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홍 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 거부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연락했던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이게 처벌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경종,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홍준표 시장에게 이 사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시민 원탁회의가 폐지되고 정책 토론 청구 문턱은 대폭 높아져 시민 소통이나 정책 참여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부당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31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경북 청년인턴 지원 잡페어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선 경주 힐튼 호텔 등 관광 숙박업체 30여 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하고 토크 콘서트와 메이크업 부스,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집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잡페어에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청년 인턴 2명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2달 동안 지원합니다. 대구 도심에서 22년 동안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해준 헌혈의 집 228 기념 중앙공원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성로의 유동인구가 줄어든 게 문을 닫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헌혈의 집은 달서구 신월성에 새 둥지를 틉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판을 내리고 운영 종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겁니다. 헌혈의 집 228 기념 중앙공원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설이 오래돼 낡고 무상 임대 기간도 끝나 대구시에 땅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차례 이 센터에서 헌혈을 한 이호건 씨는 운영 마지막 날에도 이곳에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493번째 헌혈, 그동안 쌓았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 비셀 때도 있고 좀 눅눅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하 공간에만의 아늑하고 그런 게 좋았죠. 36만 명이 다녀간 헌혈의 집, 2003년 동성로에 유구동 인구가 많았던 때부터 자리를 잡아 22년간 터를 지켰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진 헌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헌혈이라는 것을 봉사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228이 아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센터를 찾는 이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2014년 2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6천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근의 다른 센터들이 문을 연 영향도 있지만 동성로 상권 침체로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센터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헌혈의 집은 하나뿐인 대구 달서구에서 오는 31일 다시 문을 엽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전국이 집단 이탈로 상급 종합병원 가동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비상 경영에 들어갑니다. 양동영 경북대병원장은 내부 전산방에 의료진 진료 공백으로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3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 가동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구권은 30에서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탄광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습니다. 광부들은 사라졌지만 폐광부지에 지어진 석탄박물관에선 아직도 그 시절 광부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문경시는 석탄박물관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94년 폐광 전까지 석탄을 실어 나르던 문경 가은읍의 은성갱도. 캄캄한 터널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석탄을 캐던 그 시절 광부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구현돼 있습니다. 광부들이 새를 길러서 그 새들이 죽으면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인상 깊었습니다. 문경은 제2탄전지대로 일제시대부터 국내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73개의 크고 작은 탄광이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은성탄광에는 광부 수만 4,300명, 연간 석탄 생산량은 30만 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30년 전 은성광업소의 마지막 탄광까지 문을 닫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탄광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롭게 석탄 박물관이 들어서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 25주년을 맞은 문경 석탄 박물관은 편의시설과 안내문을 보강하는 등 새 단장을 마치고 이달 초 재개관했습니다. 기존에는 지하 1층 로비에서 1층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계단밖에 없어 장애인이나 유모차 이용객의 불편이 컸는데 새롭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접근성이 향상됐습니다. 또 탄광촌과 광부를 그린 문경 출신 화가의 특별 전시와 국과 귀속 유물인 괴탄을 비롯한 6천여 점의 유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재개관 후 주말마다 3,000명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인기도 커졌습니다. 석탄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놀이시설, 여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리시설들이 에코타운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광객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지 않겠나.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폐광과 함께 잊힌 석탄 산업. 문경시는 이 산업 유산을 드라마 촬영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농가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농가별 농업소득은 1,114만 원으로 전년도 948만 원에 비해 17.5% 늘었지만 이는 2022년 농가소득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원 아래로 폭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아쉬운 봄, 5월의 끝자락에도 여름이 고개를 불쑥 내밉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청송이 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6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23도나 차이가 나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대구는 30도, 안동과 포항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으므로 외출하시는 분들은 차단제나 모자를 이용해 주시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너울과 바다 안개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덩치가 큰 고기압이 한반도를 전반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전반적으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고요. 바다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기 상층의 차가운 공기로 아침 기온은 낮게 시작합니다. 대구가 13도, 경산은 12도로 시작해서 대구는 30도, 경상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북부 지역은 안동은 1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28도, 청송은 8도에서 낮 기온 29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14도로 출발해서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1도와 18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과 금요일은 당분간 흐린 가운데 구름이 조금 낀 날씨가 되겠지만 당분간은 초여름의 기온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